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에서 서미연은 오늘도 요리 연습에 한창이었습니다. 25살의 미연은 호텔 조리학과를 졸업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며 실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어쩔 뻔했는지 몰라. 옆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던 김자경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경은 미연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시골에서 갑작스럽게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갈 곳이 없어 미연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미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작은 원룸을 나누어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사이에. 고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친했는데. 미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게다가 혼자 살기엔 이 집도 좀 넓었거든. 함께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 자경은 작은 체구의 수수한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티가 역력한 촌스러운 옷차림과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순박하고 착한 성격 때문에 미연은 늘 자경을 아꼈죠. 특히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시골에서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서울로 올라온 사연을 들었을 때는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어떻게 할 거야? 미연이 물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 일단 편의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어. 자경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자친구 민영식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30살인 형식은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미영과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만나 벌써 3년째 연애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자경이구나. 언제 왔어? 형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자경이 수줍게 대답했죠. 형식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이유를 설명하며 미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팀장님이 일찍 들어가라고 하셔서. 그런데 자경이는 일자리 어떻게 할 거야? 미연이 자경의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자 형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마침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찾고 있어. 서류 정리나 간단한 업무 보조 일인데 어때? 급여도 나쁘지 않아. 자경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추천서도 써줄게. 형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연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친구를 위해 이렇게 나서주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역시 형식 오빠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모습 때문에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경아, 정말 다행이다. 형식 오빠 회사면 분위기도 좋을 거야. 미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경은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현했고 형식은 회사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미연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두 사람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자경은 형식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자경이었지만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금세 업무에 적응해 갔죠. 형식도 자경이 생각보다 일을 잘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연에게는 더욱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몇 주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임신 6주라는 진단을 받은 것이었죠.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길에 미연은 가슴이 두근거려 어쩔 줄 몰랐습니다. 형식 오빠가 얼마나 좋아할까? 미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 형식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던 미연은 조심스럽게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형식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죠. 그는 미연을 꼭 안으며 기뻐했고 결혼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미연아, 우리 결혼하자. 아기도 생겼는데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야. 형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미연은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렸죠. 자경도 두 사람의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미연아, 정말 축하해. 너무 좋겠다. 나도 언니 될 준비해야겠네. 그렇게 며칠간 행복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연은 결혼 준비와 함께 임신 초기 관리에 신경 쓰느라 바빴고 형식은 승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죠. 자경은 회사 업무에 완전히 적응하여 동료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경이 예전보다 화장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직장 생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옷차림도 세련되어지고 헤어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자경아, 많이 예뻐졌네. 서울 생활이 잘 맞나 봐. 미연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그런가? 회사 언니들이 이것저것 알려줘서. 자경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연이 정작 신경 쓰이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형식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회식이나 야근이라고 했지만 예전에 비해 확실히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빠, 요즘 일이 많이 바빠? 미연이 물었습니다. 응, 새 프로젝트 때문에 좀 그래. 미안해, 임신했는데 신경 못 써줘서. 형식이 미안해하며 대답했어요. 미연은 형식을 믿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고 실제로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자경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 형식의 업무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연이 입덧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자경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미연아, 괜찮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고마워, 자경아.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미연이 진심으로 말했죠. 하지만 그날 밤 미연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형식과 자경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는데 왠지 모르게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던 것이죠. 말소리는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웃음소리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연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형식의 늦은 귀가는 더욱 잦아졌고 자경도 회사 일이라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둘 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계속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임신 12주에 접어들면서 입덧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냄새에 민감해져서 요리하는 것도 힘들어졌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날들이 많아졌죠. 그럴 때마다 자경이 챙겨주었지만 예전 같은 친근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경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 미연이 물었습니다. 응, 좀 그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되어서. 자경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형식 오빠랑 같은 팀이야? 아니, 다른 팀이야. 그런데 협업하는 일이 많아서 자주 만나긴 해. 자경이 대답했지만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연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형식의 회사 동료가 단체 카톡방에 올린 회식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었죠. 사진 속에는 형식과 자경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자경의 손이 형식의 팔에 자연스럽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미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과 자세가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마치 연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미연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한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형식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자경도 함께 들어왔는데 둘 다 술 냄새가 났죠. 오빠 회식이었어? 미연이 물었습니다. 응, 부장님이 갑자기 회식하자고 해서. 형식이 대답했는데 평소와 달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경이도 함께였구나. 응, 우리 팀도 함께였어. 자경이 대답했지만 역시나 어색해 보였어요. 미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쌓인 의심과 불안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오빠, 솔직히 말해봐. 자경이랑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식과 자경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 자체가 미연에게는 답이 되었죠. 미연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뭔 사이라고? 형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뭐야? 미연이 휴대폰으로 회식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순간 둘 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자경이 먼저 입을 열었죠. 미연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자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국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것이죠. 가장 믿었던 남자친구와 가장 아꼈던 친구가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언제부터야? 미연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형식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한 달 전? 내가 임신한다고 기뻐하던 그때부터? 미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미연아,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하게 됐어. 자경이 말했지만 그 말은 미연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죠. 미연은 배를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임신 중이라 감정 조절이 더욱 어려웠고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미연아, 진정해. 아기한테 안 좋아. 형식이 다가오려 했지만 미연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건드리지 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미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죠. 자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형식 오빠에게 끌렸어.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고마운 마음? 미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내가 너를 도와준 걸 잊었어? 갈 곳 없던 너를 받아줬고 일자리까지 구해줬는데.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자경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형식의 다음 말은 미연을 완전히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미연아, 미안하지만 우리는 진짜 사랑하고 있어. 나도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지만 자경이를 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진짜 사랑? 미연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웃음이었죠. 그럼 나와의 3년은 뭐였어? 뱃속의 아기는 뭐고? 형식이 잠시 망설이더니 잔혹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기는 낳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봐. 우리가 도와줄게. 그 순간 미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아기 때문에 결혼하자던 남자가 이제는 아기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지금 뭐라고 했어?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연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혼자서 아기를 키우기 힘들 거야. 우리가 비용은 도와줄 테니까. 형식의 말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자경도 거들었습니다. 미연아, 나도 정말 미안하지만 형식 오빠를 더 사랑하게 됐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없어? 미연은 자경의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용서해 달라면서 자신의 남자친구를 빼앗아간 친구가 이제는 뻔뻔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죠. 나가. 미연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미연아. 자경이 다가오려 했지만 미연이 소리쳤습니다. 나가라고.
둘 다 당장 나가. 형식이 말했습니다. 미연아, 우리도 이런 식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 차분히 이야기해보자. 이야기? 뭘 더 이야기해? 너희는 이미 결정했잖아. 미연이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어요. 그날 밤 형식과 자경은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자경은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형식은 오히려 당당해 보였죠. 마치 자신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처럼. 혼자 남겨진 미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뱃속 아기의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며칠 후 미연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식의 회사 동료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는데 사실 형식과 자경의 분류는 회사에서 이미 소문이 났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이 미연 몰래 이미 함께 살 집까지 알아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연은 형식과 자경이 떠난 후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임신 초기의 입덧과 정신적 충격이 겹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져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원룸 월세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뱃속 아기를 위해서라도 일어서야 했어요.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미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연은 호텔 조리학과 출신답게 요리 실력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전공을 살리기로 결심했죠. 인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임신 중이라는 것을 숨기고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덧이 심해지면서 식당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졌어요. 음식 냄새 때문에 구토가 계속 나왔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그만두게 되었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미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었죠. 임신 중이라 밖에서 일하기는 힘들지만 집에서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연은 근처 오피스텔과 학원가를 돌아다니며 직접 도시락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씩밖에 팔리지 않았지만 호텔 조리학과에서 배운 정성스러운 요리 솜씨 덕분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도시락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파는 거예요?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럼 매일 주문할 수 있나요? 점점 단골 고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준비했고 오전에는 배달을, 오후에는 다음 날 준비를 했죠. 임신으로 인한 피로감은 있었지만 스스로 돈을 벌고 있다는 성취감이 더 컸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미연의 배가 조금씩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5개월에 접어들면서 성별도 알게 되었는데 딸이었어요. 미연은 혼자서도 잘 키워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꼭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미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기 이름도 미리 지어놓았습니다. 도시락 사업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물량이 하루 50개를 넘어서기 시작했죠. 미연은 더 큰 주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은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미연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대학교에서 학생식당 도시락 공급업체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미연의 도시락을 먹어본 대학 직원이 직접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저희 같은 작은 업체도 가능한가요? 네, 맛이 정말 좋다고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한번 계약해 보시겠어요? 미연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대량 공급까지 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았죠. 계약을 성사시킨 후 미연은
더 많은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임신 막달이라 직접 요리하기는 어려웠지만 메뉴 개발과 맛 관리는 직접 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미연은 고시원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도시락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는 충분히 더 좋은 곳에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사업 확장을 위해 최대한 절약하기로 했던 것이죠. 괜찮아, 수아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더 좋은 집을 마련해 줄게. 미연이 좁은 고시원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아가 태어났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도 미연은 혼자였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혼자서 모든 출산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쁨은 그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들었죠. 수아야, 안녕.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다짐이 모두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출산 후 한 달간의 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미연은 다시 도시락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아를 업고 새벽부터 요리를 준비하고 직원들과 함께 배달을 나가는 일상이 시작되었죠. 힘들었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주문이 엄청 들어왔어요. 직원이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미연의 도시락은 이제 지역에서 유명해졌어요. 대학교 공급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서 다른 기업체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은 체계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도 개설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연은 성공할수록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았어요. 형식과 작용에 대한 분노는 오히려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야. 미연이 수아를 재우며 혼잣말을 했어요. 수아가 돌이 지나면서 미연의 사업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도시락을 넘어서 간편식 시장에까지 진출했죠. 엄마의 손맛이라는 브랜드로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했어요. 미연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빠른 성장은 처음 봐요. 마케팅 업체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연은 겸손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성공할수록 형식과 작용이 언젠가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수아가 10살이 무렵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싱글맘 CEO의 성공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공하신 게 대단해요. 작가가 인터뷰하며 말했습니다. 미연은 방송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임신 중 겪었던 배신과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사업을 일궈낸 과정까지. 다만 형식과 작용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들은 미연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고 엄마의 손맛 제품은 품절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미연이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형식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미연아, 나야 형식이야. 방송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미연은 휴대폰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었죠. 형식의 연락을 받은 후 이틀 뒤 미연은 자경에게서도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둘 다 미연의 성공을 축하한다며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미연은 예상했던 일이라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역시 나타났네. 미연이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어요. 미연은 며칠간 고민한 끝에 두 사람을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만남이었죠.
미연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만날 장소는 미연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도시락 사업의 성공으로 얻은 자금으로 고급 레스토랑까지 오픈한 상태였어요. 형식과 자경은 레스토랑의 화려함에 놀라며 들어왔습니다. 미연아. 자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다. 멋있어 보여. 형식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송으로만 봤는데 직접 보니까 더 대단하네. 축하해. 미연은 차갑지만 예의를 지키며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오랜만이네요.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형식과 자경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자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연아, 그때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했다는 걸 알고 있어. 맞아, 미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형식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연은 무표정하게 그들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사과를 하시네요. 연락도 없더니. 그게 우리도 많이 반성했어. 특히 방송을 보고 나서는 정말 면목 없었어. 자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식이 말했어요. 미연아,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아도 있는데. 그 순간 미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결국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보상이요? 미연이 차갑게 웃었어요. 자경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수아 아빠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형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연은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자신의 성공을 확인한 뒤 돈을 얻어낼 생각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시겠다는 거죠? 미연이 물었습니다. 형식과 자경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형식이 말했어요. 양육비를 지원하고 수아 교육비도. 그리고 미연아, 내가 사업하는 거 우리도 도와줄 수 있어. 나 요즘 프리랜서로 마케팅 일하고 있거든. 자경이 덧붙였습니다. 미연은 속으로 웃었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이들은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사업에 개입하려는 것이었죠. 고마운 제안이네요. 그런데 조건이 있으시겠죠? 미연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형식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조건이라니. 우리는 진심으로. 형식 오빠, 솔직하게 말해봐요. 바라는 게 있어서 연락한 거 맞죠? 미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실렸습니다. 형식과 자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연의 날카로운 시선에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미연아, 오해하지 마. 우리는 정말. 자경이 변명하려 했지만 미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진짜 이유를 말해보세요. 미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형식이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미연아, 사실 우리 상황이 좀 어려워. 수아 아빠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권리요? 미연이 비웃으며 물었어요. 양육권도 있고 수아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하지 않을까? 형식의 말은 점점 뻔뻔해졌습니다. 자경도 거들었어요. 미연아, 그리고 사실 내가 학교 다닐 때 너를 많이 도와줬잖아. 우정의 대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미연은 마침내 그들의 진짜 목적을 확인했습니다. 수아의 양육권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과거의 도움을 근거로 사업에 개입하려는 것이었죠. 재밌네요. 미연이 웃으며 일어섰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미연은 테이블 옆에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수집한 형식과 작용에 관한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이것부터 보시죠. 미연이 사진들을 테이블에 펼쳐 놓았습니다. 형식과 작용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사진 속에는 그들이 미연을 배신한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불륜 스캔들로 해고당한 일, 빚을 지고 쫓겨다니는 모습, 여러 사기 행각까지. 이것도 보세요. 미연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형식과 작용이 미연을 만나기 전에 나눈 대화였어요. 미연의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고 수아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논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작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10년 전부터 준비했어. 언젠가 너희가 나타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미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차가운 계산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연은 마지막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이건 고발장이에요. 사기죄, 협박죄,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까지. 이미 경찰서에 제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형식과 작용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미연아, 제발. 앉으세요. 미연의 한마디에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제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미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첫째, 수아 앞에 영원히 나타나지 마세요. 둘째, 저와 관련된 어떤 사업이나 인맥에도 접근하지 마세요. 셋째, 이 도시를 떠나세요. 미연아, 그럴 수는 없어.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형식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미연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언론에 공개할까요? 성공한 싱글맘을 협박한 전 연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작용이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연아,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미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10년 전에 용서를 구했어야죠. 임신한 나를 버리고 나갈 때 용서를 구했어야 했어요. 미연은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참, 하나 더 있네요. 형식 씨 회사에서 횡령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자경 씨가 빌린 돈 갚으려고 회사 돈에 손 뗀 거 말이에요. 형식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는데 미연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제 조건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사라지든지 아니면 모든 걸 공개당하고 법적 처벌을 받든지. 미연의 목소리는 최종 통첩이었어요. 결국 형식과 작용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미연의 마음은 이미 돌같이 굳어 있었어요. 용서는 없어요. 이건 자업자득이에요. 미연이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몇 달 후 미연은 수아와 함께 새로 지은 집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형식과 작용은 약속대로 도시를 떠났고 그 후로는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미연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이제는 전국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죠. 엄마, 사랑해요. 10살이 된 수아가 미연에게 안기며 말했어요. 엄마도 수아를 제일 사랑해. 미연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었어요.